후보와의 관계, 민주당과의 관계, 제도 개편 이런 구체적 과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녹취 무슨 조작 사건이고 이게 그 사건 자체가 뭐 검찰이 기소하고 말고를 떠나서 매우 심각한 정치적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오늘부로 무슨 수사 종결하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임하는 국민의당 지도부 그리고 그 대선 당시에 가장 책임이 있었던 두 사람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당시 비대위원장의 이 사건에 대한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저의 TV 논평은 일관됐습니다. 책임져라. 선출직이 책임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물러날 자리도 없으니 일단 정계 은퇴 선언해야 된다. 저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늘 얘기하기 때문에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게 당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지지 않으면 리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당 필요한 당이냐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토론회를 하는데 국민의당에 단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던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어떻게 당이 살아납니까? 저는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의 정계 은퇴를 촉구합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우리 정당 사상 매우 중요한 존재고 그런 일을 불과 1년밖에 안 됐지만 해냈다고 평가합니다. 그거 제가 1년 전에 4.13 총선 평가할 때 제 방송을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저는 우리 70년 정당 정치사에서 제3당의 존재가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거의 유일한 선거라는 점에서 4.13 총선은 국민의당이 만든 정치혁명의 선거였다. 제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의 후보가 한국당의 후보와 어쨌든 근접전을 벌이면서 2위, 3위 또는 때로는 1위까지도 했었던 이 상황 자체가 우리 대선 사상 없어요. 그런 일이.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이 불과 1년 만에 보여준 두 차례 선거에서 보여준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만들어준 정치혁명의 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 힘을 가졌던 국민의당이 어쩌다가 당의 존립을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도 국민의당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끝없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만의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힘이 결국 어디서 왔냐? 그럼 국민의 지지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가지고 그 길로 나가야죠. 거기에서 국민의당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지금 정동영 의원이 조금 전에 서관영 기자와 노동일 교수의 차이점과 관련된 쟁점, 저는 따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으면 서관영 기자 입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1년 전에 사당 체제를 만들어준 국민의 뜻이고 그리고 역사적 흐름에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이념과 정책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정권을 목표로 해서 뛰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념이나 정책이 다르면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없죠.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같이 할까 말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저는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를 다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념과 국민의당이 정말 얼마나 다른 것인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다른 것인가? 그러면 따로 가야죠. 저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자면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바른정당과 훨씬 더 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더 가까울 거예요. 뭐 이념이나 뭐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럼 차라리 같은 거 찾아서 연대할 거면 민주당하고 손 잡으세요. 합당하세요. 다시 들어가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이 시점에 바른정당과의 연대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무엇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는 정당 활동을 해야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은 다르지만 같은 야당이라는 이 공통점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사안에 관해서는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의당이 기반하고 있는 호남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이 전국 정당이었잖아요. 1년 전에 총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의 연망에 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막판에 너무 흥분하는 것 같아서 이혜령 교수가 큰 이게 진짜 거대 담론을 제시하셨는데요. 학계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학문적 정리를 지금 막 해야 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이른바 뉴노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제 식대로 편하게 얘기하자면 새로운 사회, 새로운 현상, 새로운 정치, 새로운 질서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자, 우리 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어요. 그런데 정치가 그것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노멀 사회인데 뉴폴리틱스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총선에서 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정치혁명을 국민의당에다 쏟아 넣었는가? 국민의당이 기존의 낡은 정치와는 다른 뉴노멀에 대응하는 뉴폴리틱스를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지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하겠다고 나서서 표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또는 박지원 대표가 보여준 것이 과연 뉴폴리틱스였냐? 아닌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의당의 살 길은 다시 뉴노멀에 대응하는, 뉴노멀에 조응하는 뉴폴리틱스를 국민들한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당이 살 길,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점에서 제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뭐 박근혜를 탄핵하고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이희령 교수가 제시한 뉴노멀에 조응하는 뉴폴리틱스를 하고 있는가? 또는 할 것 같은가? 할 능력이 있는가? 저는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국민의당이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뉴폴리틱스를 할 것 같지 않아. 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국민의당의 뉴폴리틱스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 뉴폴리틱스를 짊어지고 갈 사람 1년 전에 안철수였다면 그러면 지금은 누가 될 거냐? 이게 한 달 후에 있을 전당대회에 리더십을 선출하는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필요한 정당인가? 라는 매우 도발적인 제목의 토론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다당제하고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당이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가 규모나 이 복잡다단한 그 사회 발전 때문에 더 이상 양당제로 가서는 곤란하다. 다당제가 필요하다라는 여러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또 합의제 민주주의 필요하다 해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과연 국민의당이 지금 필요한 정당이냐 여기에 대한 그 답변을 제가 드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이 과연 필요한 정당이냐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유권자들입니다. 이건 과거의 전례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사람들이 여당, 야당이라고만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이승만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니까 갈아봤자 소용없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 여당, 야당만 있었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의미 있는 제3정당이 출연했던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1992년 정주영 현대 회장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던 통일국민당이 그해 총선에서 31석을 차지했었고요. 12월 대선에서 실패했습니다. 득표율이 16.3%에 그쳤고요. 정주영 씨가 스스로 통일국민당을 이렇게 막 당사를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산시켰던 것 기억이 나실 겁니다. 물론 통일국민당이라는 당의 법통 자체는 몇 년이 조금 더 갔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사실상 소멸해가는 그런 운명을 맞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3정당으로 의미 있는 어떤 존재감을 과시했던 정당은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입니다. 1995년 YS하고 정치적 갈등 끝에 탈당을 해서 자민련을 창당을 했고요. 충청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95년에 강원도까지 광역단체장을 당선시켰고 기초단체장을 무려 23명이나 당선을 시켰습니다. 또 1996년 총선에는 더 당세를 키워서 대구 경북까지 지역구 진출을 해서 무려 50석을 차지했습니다. 또 1997년 김대중 총재의 국민회의와 함께 DJP 연합으로 해서 정권까지 잡았죠. 그 장관의 절반 정도를 자민련 출신 정치인들이나 자민련 추천 관료들이 차지했던 것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총선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고요. 국민회의에서 의원 구워주기라는 전무후무한 그런 정치공학적 처방으로 연정을 이어가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연정은 깨졌고 2004년 총선에서 참패했고 그 이후에 서서히 이제 소멸을 해갔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민련의 제3정당으로서의 성공은 충청 지역주의 또 대구 경북에서 일어났던 반김영삼, 반YS 정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김종필이라는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3정당으로서의 존재가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치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옳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조금 냉정하고 차가울진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는 굉장히 일천하고요. 유럽이나 미국처럼 아주 오래된 정당 정치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 다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창당과 지금 대선 이후의 과정도 그런 우리나라의 좀 저열한 아직은 좀 수준이 높지 않은 정당 정치 현실에서 파악하는 것이 정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표하고 갈등 끝에 탈당을 해서 만드는 것이 국민의당이었고요.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를 거의 휩쓸면서 38석을 차지했고 또 어떤 새로운 합리적인 유권자층 또 새누리당의 공천에 환멸감을 느낀 합리적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대거 흡수해서 제3정당으로서 아주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에서 실패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최근에 그 제보 조작 사건을 통해서 또 뭐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현주 의원의 여러 가지 설화 등등을 보고 그 사건 자체는 뭐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관리해내는 국민의당 내부에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최근에 보고 많이 실망을 해서 아마 정당 지지도가 많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40석 의석을 가진 굉장히 중요한 제3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 지금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주승용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하시던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소멸해 가는 과정 그런 길을 걸을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신 것이 저는 좀 냉정하고 현실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방과 관련해서 그냥 간단히 제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햇볕 정책은 김대중 이렇게 떠올리고요. 그 당시에 뭐 기초생활보장 이것도 그건 김대중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군 출신들의 어떤 독재 체제 이것은 김영삼 YS가 끝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통해서 권력과 정치 권력과 돈을 둘 다 가질 수 없게 한 사람은 김영삼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들을 하죠. 또 마찬가지로 북방 외교는 노태우가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또 한미 FTA 체결을 노무현이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죠. 이게 이제 어느 정당이 했다라고는 사실은 잘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무슨 정치 의식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이제 발제하신 분들께서 깃발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합니다. 정당은 깃발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그 깃발을 대통령감 대선 후보가 누구냐로 그 깃발을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맡고 있는 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깃발이 없다. 즉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내리막길을 아주 심하게 걷기 시작하면서 국민의당의 깃발, 즉 지도자, 차기 대통령감이 과연 누구냐, 지금 없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그 실망감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민주당하고 연정이든 통합이든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참 기묘한 게 제가 바른정당 계신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하고 다시 합당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상대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연정이 성사가 된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선거 제휴나 합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이 정체성을 그냥 유지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정계 개편 합당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어떤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서는 새 지도부에서 그런 정치적인 쟁점들을 잘 정리해야 한다는 아까 유창선 박사님 발제에도 동의를 합니다. 참고로 이제 작은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른정당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현실적이지도 않고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매우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저는 대북 정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서 거기하고 뭐 합당을 한다거나 정계 개편을 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호남에서 지금 상당히 정당 국민의당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 국민의당은 어떤 정당이다라는 답변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호남 유권자들한테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당의 미래도 참 쉽지는 않겠다 이런 관측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